안녕하세요. 8회 9월 모의고사의 부동산 세법 해설을 담당한 이태호입니다. 이제 해설에 대한 이유로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세법에 대해서 이해는 되어 있을 거니까 키단을 잡아주고 키단어에 대한 연습 형태로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25번 문제 보죠. 여기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가 문제 키다는 건 이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있죠.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봐요. 보니까 세율, 그리고 과세 표준, 앞에 재산세. 자,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내용의 문제라는 걸 알고 이제 각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서 보죠. 먼저 기억에서 선다상에서 문제 키 잡는 것은 이렇게 잡으셔야겠죠. 는자랄지 은자 앞에 있는 글자 아니면 맞춤표 앞에 있는 글자가 문제 키의 80%예요. 그 내용 알면서 보죠.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 은자 앞에 있는 글자 과세, 표준. 자, 이 기억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 과세, 표준 문제네요. 재산세, 과세, 표준 문제였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키단어만 가지고 문제 푼다겠죠. 키단어에 대한 이유로서 부동산이었으면 꼭 있어야 할 글자는 공정 글자가 있어야 된다. 공정 글자가 없다 하더라도 토지, 건축물이었으면 70%가 공정, 주택이었으면 60%가 공정이다. 이 내용 알면서 문제하고 접목시켜봐요. 접목시켜보니까 거기에서 건축물,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어떤 글자가 꼭 있어야 되냐? 공정 글자가 있어야 돼요. 공정 글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8글자 외우겠습니까? 아니면 2글자만 찾는 게 낫겠습니까? 어차피 답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 2글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2글자 찾아보니까 없네요. 없으니까 여기다 한 내용 틀린 거네요. 다시 니은 갑시다. 광역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 지역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 은자 앞에 표준세율. 자, 문제 키 잡았죠? 문제 키 잡았을 때 여기서 재산세 세율 물어본다면 문제 푸는 요령 꼭 대입시키세요.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건축물로 끝났는가, 토지로 끝났는가를 봐요. 건축물로 끝났다면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숫자는 0.25%입니다. 그리고 예외 사항에 대한 이로서 건축물로 끝났는데 앞에가 주거지역 내 공장 이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0.5%. 건축물로 끝났을 때 주거지역 내 공장이란 글자가 없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서 0.25%입니다. 그 내용 알면서 여기서 보죠. 보니까 공장용 건축물로 끝났죠. 건축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앞에 글자 찾아봐요. 주거지역 공장 글자 있는가 봐요. 보니까 주거지역 공장 글자 있죠. 있으니까 이때 세율은요 0.5%다. 1000분의 5이다. 맞죠? 라는으로서 니은은 맞는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시다. 디귿에서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막바로 맞춤표 앞을 보죠. 맞춤표 앞 보니까 세율. 그리고 앞에는 주택의 세율이에요.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재산세에서 주택 글자 나온다면 세율 물어볼 때는 누진세율이다. 누진세율은 어떤 경우냐면 합쳐진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이 의미가 누진세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누진세율이니까 합쳤다란 말이 앞에서 나와야 돼요. 자, 보니까 거기에서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나오죠. 합쳤죠. 내용 맞는 문장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디귿에 대한 내용 맞는 문장이고요.
맞는 문장. 그러면 옳은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 되고 그리고 니을 갑시다.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다고 하였을 때에 재산세에서 가장 기본적 내용은 물건별 과세입니다. 물건별 과세니까 주택마다 세액 산정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내용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건데 여기에서 주택별 세액 산정이에요. 그런데 주택과 주택을 합한다 틀렸죠. 주택별 세액 산정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니을에 대한 내용도 틀렸네요. 그러면 답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거 올라가게 했으니까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으로서 4번 되겠네요. 답은 4번이고 그리고 26번 갑시다. 26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를 빼내 봅시다. 그게 문제 키니까요.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 대상, 재산세.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두 방향이네요.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의 방향과 재산세, 납세 의무자 방향, 두 방향을 물어봤음으로써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각 선담하다 봅시다. 각 선담하다로 볼 때에 먼저 1번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다. 맞춤표 앞 보니까 종합합산. 문제 키 잡았죠. 그리고 포인트는요. 포인트는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죠.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분산세를 과세할 때에 건물이 없는 걸로 봐져요. 그럼 여기서 요 건물이 없는 거니까 요 토지는요. 요 토지에 대한 내용은 나대지겠죠. 나대지니까 종합합산이다. 라는 이유로서 맞는 것 되네요. 맞는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고요. 2번 봅시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라는 이유로서 아까 제가 물건별 과세 그랬죠. 거기에 대한 내용 보세요. 여기에서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다. 그리고 재산하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바로 재산이죠. 그럼 여기에서 요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다 보유했을 때 합쳐서 과세하겠는가? 따로따로 과세하겠는가? 이게 재산세의 가장 기본으로서 따로따로 과세다. 물건별 과세예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흐름상으로서 연결해 봅시다. 흐름상으로서 자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취득 행위를 갖췄음으로써 납부할 세금은요. 취득세 납부하겠죠. 취득세 납부하고 그리고 토지를 취득했음으로써 토지를 소유하죠. 소유란 말은 보유란 말과 같은 말로서 토지 보유했으니까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마다 납부합니다. 토지 보유함으로써 재산세로서 매년마다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다. 고 했으면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 됐음으로써 취득세 납부하겠죠. 그리고 취득세 납부했음으로써 상가 건물을 보유하죠. 그러면 건축물의 보유니까 재산세 적용됩니다. 어때요? 합치는 겁니까? 따로따로입니까? 따로따로죠. 이게 바로 물건별 과세예요. 그 물건별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옴으로써 여기에서 토지에 대한 내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과세, 또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과세. 그럼 여기에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합치겠다? 따로 된 내용이다. 따로 된 내용이에요.
토지재산세, 과세, 주택재산세, 과세로서 따로 된 내용이죠. 그런데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정화합산, 별도합산, 분류과세로 구분한다. 틀렸죠. 토지에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정화합산, 별도합산, 분류과세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토지에는 주택이 포함이다, 제외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에서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마침표 앞 보니까 재산세 납부할 의무로 나오니까 이게 대한 내용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내용의 문제네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문장에가 국가 나오고 선수금 바다에 대한 내용은 연부 뜻이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연부 나오고 뒤에서 무상 이렇게 세 단어가 다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매수 계약자입니다. 그런데 납부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매수 계약자에게 납부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내용의 문제니까 여기 이론상으로서 정리해 줄게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의 원칙은 기준 1,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원칙. 재산세는 매년마다 과세함으로써 소유권 변동된 연도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구하라 한다면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 내용으로 잔금 지급 날짜가 6월 1일 전에 있다면 그때 연도의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잔금 지급 날짜가 6월 1일 뒤에 있다면 그때 연도의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소유권 변동되었다, 미등기 되었다 이 말이 나온다면 공무상 소유자가 기준 1로부터 15일 내에 신고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납세의무는 공무상 소유자 너가 납세의무자다. 이 내용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문장이 있으면 그때 납세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 다시 상속 나오면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나온다면 그때 납세의무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큰 자니까 표현되는 글자는 주된 상속자 나옵니다. 여기서 주된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려면 상속 단어와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글자가 다 있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국가 나오고 연부 나오고 무상 나왔다면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는 국가, 연부, 무상 요 세 글자 중에서 한 글자로도 빠지면 매수계약자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연부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나왔으면 연부 뜻 하시면 되고요. 매수계약자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 이 말 나오면 매수계약자 뜻 하시면 됩니다. 또 국가 안 나와도 지자체 나와도 되겠죠. 그럼 결국적으로서 국가 아니면 지자체 조합 넣으면서 연부, 무상 세 글자 다 있다면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 이렇게 되죠. 또 신탁법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 또 문장에서 채비지, 보류지 글자 있으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시행자. 공유재산은 납세 의무자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기속불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사용자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은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4번 갑시다. 4번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는
는자 앞에 토지이죠. 토지에 대한 의니까 이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예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산으로 구별되는데 영업에 관련된 토지는 별도 합산, 따로 합친다. 안으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 내용 알면서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포인트에 대한으로서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학원 하나 여쭤볼게요. 영업일까요? 교육일까요? 당연히 영업이죠. 영업이니까 이 토지는 영업 관련 토지로서 별도 합산 가야 돼요. 그런데 종합상이다 틀렸죠? 별도 합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4번 내용 틀렸고요. 5번 갑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자, 여기에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로서 과세하고 주택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로 또 과세면요. 이건 이중과세죠.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 포함이 아니라 제외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26번의 답에 대한 내용은 1번 될 것이고 27번 갑시다. 27번에 대한 내용도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봐요. 빼보니까 부가징수 앞에는요 재산세. 자, 이 7번 문제는 재산세, 부가징수 옳은 것 찾아라. 이 내용의 문제죠. 자, 먼저 기억 봅시다. 기억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는자 앞에 납기, 납부기간. 그리고 주택 나왔죠. 주택 납부기간 물어본다면 2분지 1 숫자가 꼭 있어야 돼요. 2분지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여기에서 2분지 숫자 없죠. 틀렸네요.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더 기억할 거. 주택 단어가 있고 20만 원 이하 단어 둘 다 있었다면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징수한다. 이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니은 갑시다.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는자 앞에 납기. 그리고 토지 일대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죠. 그런데 7월 달 틀렸네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되는 것이고요. 디귿 갑시다. 디귿에서 맞춤표 앞 보세요. 맞춤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분할 납부. 분납이죠. 분납. 자,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분납은 문제 푸는 요령을 꼭 알아야 돼요.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분납할 수 있냐 없냐를 봐요. 그리고 분납할 수 있다면 그때 두 번째 보는 것으로서 일부적 숫자가 맞는가 틀리는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론적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 분납은 분이오 250만 원 초과되었을 때 일부 금액에 대해서 3개월 내 분납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적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500만 원 이하 됐다면 250만 원 초과된 금액이 일부 금액으로서 3개월 내 분납. 또 다시 일부적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500만 원 초과됐다면 2분지 1 금액이 일부적 금액으로서 3개월 내 분납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 푸는 요령과 같이 연결시켜 볼 때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250만 원 초과되었으니까 분납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일부적 금액 산정. 일부적 금액 산정으로서 500만 원 이하였다면 500만 원 이하였으니까 일부적 금액으로서는 250 초과된 금액이 일부 금액이죠. 이 일부 금액을 3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맞죠? 디귿에 대한 내용은 맞는 문장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을 갑시다. 니을에서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이게 바로 물건별 과세에 대한 내용의 문장입니다. 여기 문장에서 포인트 잡아주면 되겠죠. 포인트에 대한 이유로서 납부개 시 5일 전이란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그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어디가 포인트겠는가? 물건마다 과세한다라는 이유로서 구분한 고지서에 이거죠. 구분한 고지서. 그랬으니까 각기 재산마다 고지서 나간다. 토지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로서 고지서, 주택으로서 고지서 발급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분한 고지서 나왔으니까 여기도 맞는 문장 되겠네요. 옳은 거 하였으니까 옳은 거에 대한 이로서 디귿, 리을에 대한 이로서 2개로서 답은 3번 되겠네요. 답 3번 되고 그리고 28번 갑시다. 28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먼저 여기에 대한 내용도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를 빼보죠. 양도소득세, 계산, 옳은 것.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문제로서 종합적 내용의 문제니까 각기 선다. 1, 2, 3, 4, 5마다 문제 키 잡고 문제 푸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키 잡읍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 주택의 양도가액이 15억이고 양도 차익이 5억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자 여기에서 은자 앞에 양도 차익을 구하라. 이 내용의 문제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전제에 대한 내용이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입니다. 1세대 1주로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질 거래가 12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 내용으로서 양도가액이 15억이다. 자, 여기서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이 15억이고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빼면 되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은 주어졌어요. 5억 주어졌죠.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제 산출해 본다면 10억 되겠네요. 이런 내용 알면서 양도 차익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실질 거래가의 12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을 과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생각하는 것은요.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뺀 금액으로 과세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대로 해봅시다. 생각대로 해볼 때 자 15억에서 12억을 빼보죠. 그러면 나온 금액은 3억. 3억에서 10억 뺀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실질 거래가에 의한 12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이에요. 그럼 여기에 요 양도 차익 5 안에는 12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12억 초과되는 비율을 곱해가지고 해주면 실질 거래가 12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율 계산은 분모, 분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학교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비율 계산에서 일반적 경우만 알고 있으면 70%의 비율 상식은 외우게 됩니다. 일반적 경우는요. 비율 앞에 있는 글자가 분자 그리고 분모가 총 그러면 충분히 알아요. 보세요. 학교 시간에 배웠던 부채 비율 이렇게 나왔으면 비율 앞에가 부채니까 분자는 부채, 분모는 총자산. 부채 비율은 총자산분의 부채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걸 하면 돼요. 똑같은 걸로 써보죠. 자, 여기에서 12억 초과가 분자예요. 그러면 여기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빼주면은
초가 나오잖아요. 이게 분자. 얼마 나옵니까? 양도가액이 15억이니까 3억 나오네요. 분의 양도가. 양도가가 총이니까 그럼 여기서 15억 분의 3억. 그러면 여기는 5분지 1이죠. 5분지 1이니까 여기서 양도 차익은 얼마? 1억입니다. 그런데 3억이다 틀렸네요. 1억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2번 갑시다. 소급하여 10년 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증여받아서 10년 내에 양도하였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이율과세입니다. 이제 이율과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으로서 말씀드리면 이율과세 나왔을 때 취득일은 취득 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 증여받은 자 아니에요. 증여자예요. 증여자의 취득일이 되죠. 그리고 이미 납부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팔았던 사람인 배우자다. 팔았던 사람 배우자 되고 그리고 배우자끼리는 연대 의무가 없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 증여세 나오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환급한다 틀렸죠. 3번에 대한 내용도 포인트된 단어가 있어요. 포인트 단어에 대한 으로서 감가상각비 이 말 나온다고 했지. 아니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아니면 소송비 아니면 화해비 이 글자 나왔으면 이제 이 글자를 보고 뒤에서 글자 찾기 해요. 글자 찾기. 필요경비 산입 글자가 있냐 없냐를 봐요. 필요경비 산입 글자가 없으면 필요경비 포함한다. 필요경비 포함이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환산 취득가도 취득가니까 환산 취득가로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필요경비 산입 글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때에 대한 내용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경비 불포함이다. 불포함이라는 말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말과 같은 말 했죠. 그럼 이제 보세요. 감가상각비 나왔으니까 글자 찾아봐요. 오, 필요경비 산입 글자 있네요. 있으니까 이때는요. 불포함이죠. 그런데 필요경비 본다 틀렸죠. 필요경비 불포함 아니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3번 틀렸고요. 4번 갑시다. 4번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세 과세되는 경우 자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줄게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 나오고 뒤에서 증여자에게 양도세 과세되는 경우 이 증여자에게 양도세 과세되는 경우에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계액이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때 합계액이 적을 때 이 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합계액이 적었다면 세금에 대해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증여자가 직접 양도를 보니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는 경우 이 말 안에가 합계액이 적을 때만에 들어있어요. 그럼 그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증여세는 돌려줍니다. 증여세는 환급되는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틀렸죠. 환급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5번 갑시다. 5번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5억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보니까 지문 엄청 길죠. 엄청 기니까 여기다 있는도 포인트만 딱 잡아주면 그대로 문제가 풀려요. 포인트 잡아줄게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예요. 특수관계인과 거래 이 말 나왔다면 이때 물어본 것이 뭘 물어보는 걸 봐요. 물어본 것이 양도가를 물어보든
취득가를 물어보던 끝말은 시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양도가액 물어봤죠? 그러니까 끝말은 뭘로? 시가다. 맞아요. 이렇게 시가로 가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에 대한 내용은 출제자가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리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 금액이 3억 이상. 그렇지 않으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 금액이 시가의 5% 이상. 이 숫자에 적용됐을 때 시가로 가는 경우인데 여기서 보세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5억이니까 3억 넘었잖아요. 그럼으로써 맞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출제자가 맞게 적어져.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없고 문장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 나왔으면 물어본 게 양도가를 물어보던 취득가를 물어보던 시가다 이러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시가다라는 이유로서 5번 맞는 문장 되겠네요. 28번 답 A에 대한 5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29번에 대한 내용인데 29번에 대한 내용은 극상 문제입니다. 극상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답만 말해 줄게요. 답에 대한 이로서 답은 3번 됩니다. 그리고 30번 갑시다. 30번에 대한 내용도 극상 문제예요. 극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답만 말씀드릴게요. 답에 대한 내용은 1번입니다. 그리고 31번 가죠. 31번에 대한 내용도 극상 문제입니다. 극상 문제이기 때문에 답만 말씀드릴게요. 답 2번 됩니다. 참 오늘은 제가 해설 참 쉽게 하네요. 극상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도 참 좋네요. 해설이 좀 간결하게 되니까요. 32번 갑시다. 3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해보죠. 먼저 여기에 대한 내용도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에 대한 내용을 빼봅시다. 32번에서 익숙한 글자,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니까 국외 나왔죠. 국의 양도 어때요? 문제 키 잡았죠. 이건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설명이다. 틀린 거 잡아라. 1번 국외라는 글자 있으면 뒤에서 숫자 꼭 있어야 돼요. 숫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거주. 그럼 5년 나오죠. 5년 있으니까 거기에 단위로서 포함한다. 맞고요. 다시 2번에서 국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에 의한다. 여기서 기억할 거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에 의한다. 라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실지 거래가 알 수 없는 경우는 시가다. 이런 내용의 문장에서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그 내용까지는 외우지 말고 우리는 실지 거래가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실지 거래가이니까 조심하실 점 아시겠죠? 조심하실 점은 긴 시가가 아니에요. 자, 기준이란 말은 우리나라 법에서 정했다는 뜻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국내 것을 국외에 적용시킨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써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더 기억할 것으로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도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대신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적용되는 거죠. 우리 이런 시간에 이렇게 적어 배웠잖아요. 개가치 산정. 시험장에서는 욕되는 걸 할지 그다음에 또 웃기는 것이 기억난다고 했어요. 개가치 산정은 기준시가. 개가치 산정되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기준시가이니까 국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번 보죠. 여기서 국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자, 맞춤표 앞 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란 말은 보유와 특별히 공제가 합쳐진 글자예요. 그래서 엔드 조건이죠. 보유에 대한 내용은 몇 년이냐? 3년이죠. 보유 3년 이상.
그리고 특별공제.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은 국내 부동산 경기의 부양책이에요. 국내 부동산을 팔아라 유도책으로서 특별하게 깎아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국내 부동산이니까 국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국외에 대해서 적용된다? 틀렸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찾아겠으니까 답은 3번 되겠네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이 국내 부동산이니까 국내 토지, 국내 건물, 그리고 입주권 포함한다. 몇 년 했을 때? 보유 3년 됐을 때. 거기까지도 같이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4번 갑시다. 4번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환율 산정이죠. 환에 대해서 환율 산정은 방법은 기준 환율, 제정 환율에 의해서 산정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5번 갑시다. 5번에서 맞춤표 앞 보세요. 앞 보니까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제 이 문장이 맞는 거 틀린 거 봅시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누적된 보유이득과세예요. 보유이득이니까 환차익은 뭐 어제의 달러 가액과 오늘의 달러 가액의 차이난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 거죠. 보유이득과세니까. 그래서 환차익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맞죠? 그럼 이제 틀린 거 골라라겠으니까 32번에서 답은 3번 되고요. 33번 갑시다. 33번에 대한 내용은 이건 극상 문제예요. 극상 문제니까 답만 말해줄게요. 답은 거기에서 4번 됩니다. 그리고 34번 가죠. 34번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에 대한 내용을 빼볼게요.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양도소득세, 또 앞에는 고가주택, 앞에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설명, 틀린 것 찾아라. 문제 키 잡았고 1번에서 주택 및 이에 따른 토지의 일부를 양도했어요. 자, 일부니까 2분지 1을 합시다. 2분지 1을 양도하다. 양도가액이 7억이었다 해보죠. 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질 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한 비율을 나누어 계산. 자, 볼 때 여기에서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한 비율을 나누어 계산된 부분이 12억 초과 경우는 고가주택이다.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한 비율을 나누어 2분지 1 양도했다고 했잖아요. 양도가액은 7억이었어요. 그럼 7억에다가 2분지를 나눠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얼마 나오냐? 14억이에요. 14억이니까 12억 초과했죠. 그러면서 고가유토로 본다. 이런 내용의 뜻을 글자로 적어놓으니까 참 어렵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1번은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에서 다가구 주택 이렇게 나오고 뒤에서 하나의 매매단위 이 말이 나온다면 하나의 매매단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온룸 건물 생각하세요. 온룸 건물. 온룸 건물이니까 한 사람 소유자의 건물이죠. 한 사람 소유자의 건물로서 통채가 한 개예요. 통채가 한 개다. 그럼 거기에 대한으로서 통채가 한 개인데 각각 하나에 틀렸죠. 전체 하나 주택으로 보아.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아가겠으니까 답은 2번 되겠네요. 2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고가주택이란 실질 거래가액의 12억
초가주택을 말한다. 맞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양도에서 고가주택은 실지 거래가 12억 초과입니다. 하나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초과예요. 그러면 12억 초과하는 숫자가 둘 다 같겠기 때문에 거기 12억 초과하는 숫자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어디가 포인트냐? 12억 초과 앞에 있는 글자예요. 양도로 물어본다면 실지 거래가, 임대로 물어본다면 기준시가이라는 거 꼭 구별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에 대한 3번은 맞는 문장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에서 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자산의 양도 차익은, 자, 고가 주택의 양도 차익은 양도 차익의 양도가에서 9억을 뺀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의 차지한 비율을 법에서 산출한다. 12억 초과된 비율을 법에서 산출한다. 맞죠? 다시 5번에 대한 이유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양도가액에서 9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에 차지한 비율을 곱한다. 12억 초과된 비율을 곱한다. 라는 이유로서 여기도 맞는 문장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거 찾아가겠으니까 34번에서 답에 대한 내용은 2번 되고요. 35번 갑시다. 35번에서 문제상으로서 키 잡죠. 키 잡아볼 때에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그러니까 표준세율. 앞에는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틀린 것 잡아라. 라는 내용의 문제로서 1번 지상권이었으니까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다. 맞아요.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나올 때에 땡땡권 아니면 가 땡땡 이렇게 나온다면 1000분의 2니까 공간은 2다 가세요. 공간은 1000분의 2다. 이런 이유로서 외워지면 금방 맞히겠죠. 여기서 임차권에 대한 내용으로서도 보니까 본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2다. 2다. 맞죠? 맞는데 뭐가 틀렸겠는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임차권 나오면 월세로 생각하셔야겠어요. 월세 하면은 올 임대차 금액이란 말이 또 오르게 쓰겠죠. 그럼 여기서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 월 임대차 금액됩니다. 월세로 기억하세요. 올 임대차 금액 해가지고 6글자 기억하느니 월세 2글자로 기억하셔가지고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까지 더불어 알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저희들한테 해주면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세로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2번 됩니다. 답은 2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어떻게 외우셔야겠냐면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빨 주실 때 그 내용을 아시면 됐어요. 이빨 주식의 요지, 승지 아니에요. 요지. 지역권은 요지. 요지의 1000분의 2다. 맞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다. 다만 상속, 뒤에가 상속 나왔으니까 요 무상은 증여를 말하고 있는 거네요. 증여이니까 이때 세율은 1000분의 15 맞죠? 상속이었으면 1000분의 8 맞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8보차라고 외웠죠? 보존은 1000분의 8 맞고요. 그럼 여기에서 답에 대한 내용 2번 될 것이고 36번 갑시다. 36번에서 여기도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를 빼내보죠. 빼내보니까 등록면허세 옳은 것 이는 등록면허세의 종합적 내용의 문제네요. 이 종합적 문제에 대한 내용은 각기 선다. 1, 2, 3, 4, 5
마다 문제 키 잡고 푸시면 돼요. 문제 키 잡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는이랄지 아니면 은 앞에 있는 글자, 맞춤표 앞에 있는 글자가 문제 키의 80%입니다. 그리고 개별적 문제 키 있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제 한번 해보죠. 1번 봅시다. 1번에서 맞춤표 앞 보세요. 앞 보니까 나온 말이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 1번에 대한 내용은 등록민호세 신고 납부에 관한 내용이 문제네요. 이제 문제 키 잡았고 포인트 잡아야죠. 포인트는요. 등록 나왔어요. 등기 아니면 등록 이 말 나왔으면 빨리 생각하세요.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러 가는 거니까 등록한 후에 신고 납부일까요? 등록하기 전일까요? 당연히 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등록한 후에 틀렸죠.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채권자 대위 나왔죠. 이게 개별적 문제 키예요. 채권자 대위 나왔으면 여기에서 문제 키를 잡으세요. 신고 납부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다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를 물어본다면 그때는 소유자에게 납부할 의무를 부여한다. 라는 의미로서 알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통보네요. 통보인데 이 통보에 대한 내용은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즉시 통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다 맞게 적어질 거니까 이건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신고 납부한다. 자, 신고 납부한다. 문제 키 잡았죠? 문제 키 잡았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 잡아야죠. 포인트로서는요. 비과세에서 부가 대상이 되었을 때 비과세에서 부가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후발적 사유죠. 뒷후자, 일어날 발자, 뒤에 일어날 일을 보고 후발적 사유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뒤에 일어난 일인으로서 원칙에 적용됩니다. 원칙은 60일이에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맞는데 조심하실 점 가산세 제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 가산세 포함이다 틀렸죠. 제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 틀렸고요. 그리고 4번 갑시다. 4번도 문제 키가 있어요. 자, 볼 때 맞춤표 앞 보세요. 앞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문제 키예요. 가감, 더했다가 뺐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가감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면 빨리 생각하는 건 고무줄 생각하세요. 고무줄은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죠. 가감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은 탄력세율을 말한 겁니다. 이제 문제 키 잡았죠? 탄력세율에 대한 범위 기억하셔야 돼요. 표준세율의 60%가 아니라 50%입니다. 50% 범위다. 하나 더 기억하세요. 해당 연도만 적용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 내용이 작년의 경우로서 문제가 몇 번 나왔냐? 3번 나왔어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가감할 수 있다 나온다면 탄력세율 문제다. 범위는 표준세율의 50%. 하나 더 기억할 거? 해당 연도만 적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5번 가볼 때 5번에서 맞춤표 앞에서 있는 글자 납세지 물어봤죠. 그럼 납세지 문제였다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봐요. 해당 세금이 국세였으면 사람이 적어지죠. 거주자, 비거주자 적어지는데 거주자 나온다면 그때에서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소지가 나오지 못하고 소재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였다. 지방세였으면 꼭 있어야 그 자가 소재지이죠. 그럼 여기에서 등록 면허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방세죠.
지방세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워놨잖아요. 취등재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국세 외울 때는요, 이렇게 외웠잖아요. 송종국이 부상중. 우리가 세법에서는 송중국까지만 아시면 돼요. 부상중은 학개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까지 막 다 외우신 분은 계시는데 세법에서도 보통세, 목적세 구별 안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간결하게 송종국이 하시면 돼요. 송하면 소자가 약간 보이니까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인지세 포함. 학교론에서 부상중,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국세다. 그건 학교론 문제. 세법은 송종국이. 그리고 취등재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이렇게만 외우면 국세와 지방세 금방 구별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뭐 십자가 긋지 마세요. 십자가 긋게 되면 더 힘들어요. 십자가 긋는 것은 보통세와 목적세 구별까지 아는 건데 그건 시험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시험 용도로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시험 용도로만 아시면 돼요. 그럼 자기에서 볼 때 등록면허세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소재지. 소재지. 맞죠? 그리고 지자체별로 부과수 없을 때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는 그때는 세자 앞에 있는 등록 따라가서 등록관청, 소재지 맞는 문자입니다. 옳은 거 있으니까 36번의 답에 대한 내용은 5번 되겠죠. 37번 갑시다. 7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로서 볼 때에 취득세 옳은 것, 취득세 옳은 것 찾기에 관한 내용의 문제로서 여기도 종합 문제네요. 취득세 종합 문제니까 각기 산다 마다 문제 키 잡고 풉니다. 먼저 1번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비과세 나왔죠? 여기 선다 1번은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볼 때 신탁이에요. 신탁. 이 신탁, 요 신자가 믿을 신, 요 탁자가 맡길 탁. 믿고 수탁자에게 맡겨요. 그러면 실질적 소유권이 넘어갔다? 넘어가지 않았다. 믿고 맡긴 거니까 실질적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 신탁 글자 있으면 뒤에 어떤 글자가 없을 때에는 비과세입니다. 어떤 글자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주택, 조합 등과 조합원 간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가치는요,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새로운 취득으로서 과세예요. 이 내용의 문장이 한 문장으로서 기본서 보시면은 10줄이 넘어요. 그 10줄 내용이 법정 내용 그대로 된 내용의 문장으로서 다 외워야겠는데 외우기 힘드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만 잡고 문제 푸세요. 자, 문장에서 비과세냐 과세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왔을 때 신탁 글자 있으면 이 신탁 글자를 문제 키로 잡고 거기에서 뒤에 조합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봐요. 조합 글자가 있으면요, 과세. 조합 글자가 없으면 그때에 대한 비과세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조합 글자 있으니까 과세겠죠? 비과세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취득일로 본다. 맞춤표 앞에서 취득일로 본다. 아니면 성립일.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취득세, 취득시기 문제에 해당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개념 정리하세요. 개념 정리는 빠른 날 개념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다. 빠른 날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용 보죠. 토지 지목 변경일 전에 사용. 자, 변경일 전에 사용했으면 사용일이 빠르죠. 그래서 사용일로 본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변경일과 공상 변경일 빠른 날이다 틀렸죠. 자, 이
변경일 전에 사용 이 말이 없다면 그때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서 맞는 문장 됩니다. 그런데 변경일 전 사용이란 말이 있으니까 사용일이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2번 틀렸고요. 3번에 대한 내용은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다. 맞춤표 앞 보니까 시장 군수에 통보한다에 대한 내용이죠. 이 시장 군수에 통보하는 거 우리가 할까요? 아니면 담당했던 공무원이 할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담당했던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가 틀렸냐? 다음 달 30일까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나와야 맞습니다. 하나, 이 문장은 따로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문장에서 현재 모의고사에서는 틀리게 적어졌으나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맞게 적으실 거니까 답으로 주지 않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갑시다. 4번에서 맞춤표 앞 보죠. 나온 말이 취득 당시 가액. 어느 때? 증여일 때.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 문제였어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세자표가 취득이니까 취득 당시 가액인데 취득 원인마다 다르겠죠. 이런 시간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는 아주 힘들다. 그래서 첫 글자를 가지고 연상에 의해서 외우셔야겠죠. 이렇게 외우셔야겠어요. 유언지 간 것은 사실, 상표로 증인 삼다, 유상과 원시와 지목 변경은 사실상 취득가, 상표로 상속은 표준액, 증인 삼다, 증여는 인정액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편하게 문제 풀 수 있다겠죠. 그놈으로서 외우시면 돼요. 유언지 간 것은 사실, 상표로 증인 삼다, 유상과 원시와 지목 변경은 사실상 취득가, 상속은 시가 표준액, 증여는 인정액, 그리고 알 수 없다는 말이 붙어 있으면 그때는 마지노선 표준액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보니까 증여 나왔죠? 증여니까 이때는 표준액이 아니라 인정액 가야 되겠죠. 시가 인정액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5번 가죠. 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면세점으로서 맞는 문장이죠. 뒤에 취득가액이 총금액 기준으로서 면세점 여부 판단하다도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는 너무 깊어요. 깊으니까 여기는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 알아야 될 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에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에 등록 면허세 문제였다면 그때는 과세한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문제인가 등록면허세 문제인가를 구별하셔가지고 취득세 문제로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나왔으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나왔다면 그 말은요. 등록면허세 부과한다. 이거 꼭 구별해서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에 대한 취득세 문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50만 원 이하 됐음으로써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맞는 거 골라라 했으니까 답은 5번 됩니다. 37번 답에 대한 내용 5번 될 것이고 38번 갑시다. 먼저 물음표 앞에서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익숙한 글자 빼내봐요. 익숙한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업소득,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여기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임대의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소득 옳은 것 골라라. 그럼 여기는 임대라는 말을 빠뜨렸는데요. 원래 시험에서는 임대라는 말이 꼭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임대 사업이라는 거 아시고 옳은 것 찾기 합시다. 1번 국외. 국외 나왔으면 국에 소재된 주택은 주거 안정과 관계없음으로써 과세됩니다. 그런데 과세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2번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자, 본인과 배우자, 부부죠. 자, 부부는 각각 세대다, 동일 세대다. 동일 세대. 동일 세대니까 주택 수에 대해서는 합쳐야죠. 합쳐야 되는데 합산하지 아니하고 틀렸네요. 합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고, 국내에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임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인 그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에 정한 산식으로서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여기서 법령이 정하는 산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간주 임대료를 말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간주해서 산정하겠다라는 의미로서 간주 임대료 그래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주택은 제외됩니다.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데 하나만 과세하죠. 하나가 바로 삼삼한 주택이라고 하셨죠. 삼자가 두 개 있어야 돼. 삼삼한. 자, 3주택. 그리고 얘는 합계 2억. 틀렸죠. 3주택으로서 보증가격이 3억 초과됐을 때 간주 임대료로서 총수익금액에 넣어준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보증금은 다 과세. 상가는 다 과세.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데 하나만 과세. 삼삼한. 3주택. 보증가격이 3억 초과. 3자 두 개 있으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4번 갑시다. 4번에서 국내 소재 1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2억 주택의 임대료로서 발생한 사업 소득은 소득세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1주택의 임대는 주거 안정기 하기 위해서 비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임대된 주택은 비과세죠. 하나 고가 주택은 과세입니다. 고가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초과예요. 그럼 여기서 볼 때 기준시가 12억 이하니까요. 이하니까 이거 고가 주택이 아니죠. 고가 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서 임대된 것은 비과세한다. 라는 의미로서 맞는 문장 되겠네요. 맞는 문장으로서 답은 4번 되고요. 그리고 5번에서 5번도 기억하셔야 될 문장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업을 제한 부동산 임대업. 자, 여기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 결손금에 대한 내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제한다 틀렸죠. 어떻게 나와야 공제하겠는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나오고 결손금 이렇게 연결됐을 때 공제되는 겁니다. 5번도 틀렸고 38번 답은 4번 되고요. 39번 봅시다. 39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먼저 여기도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로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 옳은 것 문제 키 틀린 거네요. 틀린 것 문제 키 잡았죠. 종합부동산세의 종합적 내용의 문제니까 선다 1, 2, 3, 4, 5마다 문제 키 잡아요. 1번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 여기는 납부할 의무로서 물어본 내용의 문제로서 포인트는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이니까 80억 초과. 맞죠? 다시 2번 갑시다. 2번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납세지 물어봤죠? 해당된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로서 국세입니다. 국세면 사람이 적어져요. 사람으로서 비거주자 나왔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이때는 주소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나오면 될까요? 소재지 나오면 돼요. 소재지 나왔네요. 라는 의미로서 2번 내에 대한 맞는 문장 되고요. 3번에서 은자 앞에 성립 1, 성립 물어봤네요. 그러면서
해당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금의 성립은 기준일로서 6월 1일이다. 맞죠? 4번 갑시다. 4번에서 종합산 과세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 종합산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이제 이론적 내용 봅시다. 나대지는 종합합산이에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대지를 보유했는데 그 나대지의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액이 8억이었어요. 8억이었다고 한다면 이 8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합니다. 그리고 종합합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5억 초과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예요.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 5억 초과분 3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고 또 5억 초과된 3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면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납부된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죠. 이미 납부된 했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세율 적용되기 전 세액이 아니라 적용된 후죠. 이미 납부된 그랬으니까 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전 했으니까 틀렸죠. 4번 틀렸고요. 틀린 게 있으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4번 될 것이고, 그리고 5번 봅시다. 5번에서 자, 5번에서 문제 키 막바로 보였네요. 여기에 대한 이로서 종합부동산세 나오고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나온다면 그때는 신고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나오고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없다면 원칙으로서 결정이에요. 이거 있는 거니까 신고 맞고요. 그리고 신고기간 숫자 기억하세요. 신고기간에 대해서는 납부기간과 같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되는 것으로서 이거 5번 내용은 맞는 문장 되겠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 더 기억하세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보유 현황 신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됩니다. 주택 보유 현황 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하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신고 기간은 각각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되는 거죠. 5번 맞는 문장 되는 것이고, 그리고 40번 문제로 보는데 40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40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가 이걸 이따가 내 손에다 손 잡아놓고 이렇게 막 찾고 있었네요. 저 병신이네요. 자, 이제 저기 40번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 40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극상 문제예요. 극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만 말씀해 줄게요. 답은 5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해설을 전부 다 하여 드렸고 마칠게요.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꼭 합격하기 빌겠습니다. 파이팅!